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잘들 지내시고 계신지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영상을 제가 언제 오픈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 비가 옵니다. 제가 있는 대구 지역은 그래도 비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충청 이북 지역 이 비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빨리 좀 비가 그치고 복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첫 번째 시즌 세 번째? 제가 1, 2, 3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내용은 제가 시즌 2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 계획에서 말씀드린 내용인 시즌 1에 진행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공부가 아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공부가 아니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 특히 이제 수학 공부 혹은 어떤 공부든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면 꼭 보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과 함께 보세요 라는 재생 목록에다가 넣어 놓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용은 정말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그죠? 이끌고 있는, 학생의 학습을 이끌고 있는 선생님, 학부모님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저학년 혹은 이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공부를 똑바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은 학생들, 정말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숙제는 공부가 아니다. 이때까지 초등학생 대부분, 중학생 대부분이 숙제는 공부다 라고, 혹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숙제가 공부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 텐데, 일단 제가 내리고 있는 공부라는 정의, 그죠? 제가 갖고 있는 공부라는 정의는 사전적 정의 말고, 그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정의는 이겁니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기 전보다 공부를 한 이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제가 공부라면 숙제를 하기 전과 숙제를 한 이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내리는 공부의 정의의 관점에서 숙제는 거의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숙제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혹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자, 숙제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숙제는, 자, 일반적인 형태를, 학원이나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의 형태를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일단 제가 수학학원을 하니까 수학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는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3페이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론 부분이 있고, 그죠? 이론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딸린 쉬운 문제들을 좀 풀고, 선생님이 예제를 이렇게 풀어준다던가 그런 행위를 하겠죠. 그럼 학생들이 이런 예제를 다시 한번 풀고, 또 거기에 딸린 쉬운 문제 몇 문제를 풀고, 이렇게 조금 익히고 나면 수업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그죠? 예를 들면 P5쪽부터 10쪽까지 숙제해와라. 이 숙제는 대부분 이날 배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습 문제가 숙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이 5쪽에서 10쪽까지의 숙제를 다 했어. 다 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8문제씩 있다고 하면 5, 6, 7, 8, 9, 10, 한 50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이거죠. 50분이 아니고 50문제.
그래서 숙제를 완료했어요. 숙제를 다 했으면 자, 숙제를 50문제를 풀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정의에 의하면 자, 숙제를 하기 전과 숙제를 마친 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이 숙제를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됐느냐 이겁니다. 숙제를 하게 되면 자, 숙제하기 전과 숙제한 이후에 과연 모르던 것을 알게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숙제가 공부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숙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되죠. 막 풀어요. 그래서 내가 막 풀어가지고 나온 답이 그죠?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체크하고 없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겠죠. 아니면 귀찮으면 딴 거 체크하는 애들도 있죠.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 문항은 내가 나온 답을 그냥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여기서 5쪽에서 10쪽까지 쭉 풀어서 채워오면 우리는 그거를 숙제를 다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집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숙제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숙제를 열심히 했어. 앞으로 실력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초등학생. 제일 많이 하죠. 중학생들은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사실은 숙제도 대충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숙제를 열심히 일단 숙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공부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거니까. 자, 숙제를 열심히 했어.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걸로 그죠? 성적이 원하는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그죠? 초중등생들은 원하는 성적, 나쁘지 않은 성적, 뭐 그게 80점이 됐든 90점 이상이든 또 학교별 난이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숙제 위주의 그 학습을 많이 하는 거죠. 대부분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숙제 위주로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초중등생들은 그죠? 초중등생들은 대략 90 뭐 89%는 99% 거의 다 숙제 위주로 합니다. 숙제가 많으면 또 숙제 많은 거 하느라 또 힘들고 숙제가 적어도 또 빨리 끝내고 놀고 싶어서 숙제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중학생들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들 관찰해 보면 학교 성적 굉장히 좋은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그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본인이 소화해야 되는 그 문제를 꼼꼼하게 집에 가서 숙제 말고 그죠? 숙제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보완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3년이 지나가는 학생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4% 안쪽보다 더 많이 1, 2%를 남겨두고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대부분 그죠?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럴 학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숙제 위주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숙제 위주의 학습은 사실 이 중학교 때까지 원하는 성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게임은 끝난 겁니다. 게임.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전국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진짜 4% 내의 1등급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 4%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된다는 것, 이거는 숙제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숙제 위주로 공부해서 막 정말 다행히 수학적 감각까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도 고등학교의 초반, 중학교 내용으로 모의고사를 치는 3월 모의고사나 이럴 때까지나 혹은 뭐 6월 달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뭐 6월의 내용이 또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많으니까 6월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이런 학습 태도, 숙제 위주로 하는 학습 태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거의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등급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 진짜 많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중에서 중학교 때보다 고1 1학기 때 성적이 떨어지고 고1 2학기 때 성적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의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습관은 숙제 외에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나 뭐 그런 것 외에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실제로 내가 알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되지, 학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습관이 숙제 외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숙제를 열심히 해도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숙제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숙제는 그죠? 그냥 안 푼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는 행위입니다. 근데 실력은 어떻게 해서 오르냐 하면 내가 못 풀던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 내가 지금 현재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시간이 지났을 때 알게 되어야, 풀어낼 수 있게 되어야 실력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숙제는 그냥 안 풀리는 문제는 답을 비워뒀을 거고, 풀어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도 없지만 내가 그냥 나온 답을 적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다 한 것, 그걸 가지고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숙제라고 하면, 그죠? 숙제라고 하면 숙제를 다 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채점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채점을 대충, 특히 학생들 틀리는 거 싫어하고, 그죠? 동그라미 치는 것만 좋아하는 초등학생들 많은데 이 채점이 정말 중요한 행위예요. 이 채점을 정확하게 해야 내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풀어왔다면 정말 내가 혼자서 처음부터 풀어서 끝까지 답을 낸 다음에 그 답이 맞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어야 하는 게 채점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점을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숙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숙제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숙제 그냥 풀면 되지 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 숙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제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채점을 아무리 맞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그었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점은 얘가 아는 것은 혼자 풀어낼 수 있는 것, 풀 수 있는 것. 이거는 조금이라도 혼자 풀 수 없는 것. 답이 맞다 안 맞다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 채점은 혼자 풀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 혼자 풀 수 없는 거는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채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자 풀어야 한다. 혼자의 힘으로 숙제를 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뭐 부모님, 중학생들, 친구, 학교 선생님께 적어도 안 풀어본 문제를 풀 때에는 물어보지 말고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도움 없이 풀어야 한다. 풀어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를 체크할 수 있죠. 초등학생 부모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그거 흉내내가지고 답이 나왔어. 그래서 채점해보니까 답이 맞아. 동그라미 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다음에 틀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 자기 혼자 힘으로 푼 게 아니니까. 중학생들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숙제할 때 그래서 답을 쭉 맞춰서 왔단 말이에요. 채점하면 답 맞다고 동그라미 치죠. 이런 현상 대부분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못 풀잖아요. 실제로 못 풀잖아요. 채점에서는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것과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지 답이 맞다 동그라미, 답이 틀렸다 X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친구, 선생님이 없다면 답안지가 있죠. 안 풀리면 답안지를 봐라. 뭐 이렇게 하는 학원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거는 안 풀어본 문제를 한번 풀고 채점하고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는데도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안 풀어본 문제를 한번 풀 때, 첫 번째 풀 때 답안지를 참고해 가면서 풀어서 답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또 동그라미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지를 숙제할 때, 처음 풀 때 참고하는 것도 안 좋다. 그러지 말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혼자서 풀어야 된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거는 이론, 공부. 자기가 앞에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이해를 다시 해서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지금 푸는 문제집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와 비슷한 조금 쉬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푼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 거죠. 자기 노력으로 이론을 다시 공부하고 쉬운 문제를 자기가 풀어보고 이해도를 끌어올려가지고 소화해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아주 좋은 학습 태도인 거죠. 근데 숙제할 때 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답안지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적어 오는 행위는 제발 적어도 숙제할 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공부가 아니다. 그럼 숙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숙제는 공부는 아닌데 숙제는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공부는 아니고 숙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시작이 숙제이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않으면 공부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고 숙제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공부가 시작부터 뒤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까지 이제 똑바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공부를 해서 수학 실력을 올리고 싶다면 숙제부터 정확한 방법으로 똑바로 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